오늘 LA 카운티 하루 확진자 수가 4천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보건국은 5일 연속 확진자 수가 4,500명을 넘을 경우 자택 대피령을 다시 발령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이자가 코로나 백신 최종 임상시험에서 예방 효과가 95%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이와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효과가 뚜렷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대면 수업 승인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 코로나 확산 추세를 지켜본 뒤 재개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렌트비 인상률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세입자들의 수입이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LA 한인회장 선거 후보로 제임스 전 한인회 이사만 등록을 마치면서 사실상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자격 문제로 등록을 하지 못한 일부 예비 후보들은 선관위에 대한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감된 LA 한인회장 선거 후보 등록에서 제임스 전 한인회 이사가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오늘 4,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급속한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자택 대피령을 다시 발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은 김민우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지역 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자택 대피령 발령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보건국이 발표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3,944명. 지난달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급증하면서 지난 7월 독립기념일 연휴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수도 2주 전보다 40%나 증가해 모두 1,18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자택 대피령을 포함한 엄격한 구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5일 동안 하루 확진자 수가 평균 4,500명을 넘거나 입원 환자 수가 2,000명을 넘을 경우 3주간 자택 대피령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자택 대피령이 시행되면 비필수 업종 종사자들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동이 제한됩니다. 퍼레어 국장은 5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가 4,000명 이상을 넘어도 식당과 주점 등의 야외 영업을 다시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f the 5-day average of cases is 4,000 or more, or hospitalizations are more than 1,750 per day, outdoor and indoor services at restaurants, breweries, wineries, and bars will be prohibited, and these businesses will only be able to offer pickup and delivery. 퍼레어 국장은 이와 더불어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여행과 모임을 자제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타주로 여행을 다녀올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First, we strongly recommend that no one travel at this time. If you do choose to travel, please follow the state's guidelines on travel, including quarantining for 14 days after you return home. LA 카운티는 이미 오는 금요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식당과 주점, 그리고 와이너리와 양조장 등을 포함한 비필수 업종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다시 경제 재봉쇄가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온 한인업소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야외 영업을 위해 식당 패티오까지 새로 중축한 한 한인업소입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영업시간이 단축된다는 소식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조금 너무 피해도 크고 걱정이 일단은 앞서죠. 이게 로스앤젤레스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아웃사이드까지는 이제 50%밖에 못 받게 하고 10시까지 못 받게 한다는 거는 거의 이 식당 업계들은 지금 죽음이죠. 더욱이 야외 패티오 최대 수용 인원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방침은 타격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자 수의 50%만 손님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50% 가지고는 영업이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확산세에 긴장하는 건 요식업계뿐만이 아닙니다.
혹시나 2차 봉쇄령이 내려질까 6개월 넘게 영업이 금지됐던 한인 미용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늘어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죠. 지금도 힘든데 아무래도 감염자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도 다 힘들겠지만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이게 일파만파로 다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에서도 힘겹게 버텨온 한인업소들. 재봉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경기부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최종 임상시험 결과 예방 효과가 95%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이와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효과가 뚜렷했다고 밝혔는데 만약 백신이 보급되면 내년 여름 이후 정상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독일 제약사 바이오엔테크가 실시한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 대상자는 전 세계 4만 3천여 명입니다. 시험 참가자 가운데 170명이 실제 코로나에 걸렸는데 백신 후보를 맞은 사람 가운데는 단 8명이 감염됐습니다. 나머지 162명은 가짜 약을 맞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코로나 면역 효과가 95%에 달한다는 겁니다. If everything goes well and if we have a well-organized vaccine supply, that we could have a normal winter 2021, normal summer and winter 2021. 특히 화이자는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예방 효과가 94%를 넘었으며 나이,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효과가 뚜렷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이자는 이 결과를 토대로 곧 미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now have 2 safe and highly effective vaccines that could be authoriz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ready to distribute within weeks. 미국 감염병 최고 권위자인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하면 주저없이 자신도 백신을 맞고 가족에게도 접종을 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백신 개발에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지만 당장 미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까지 진료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코로나19 상황을 박하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에선 하루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16만 1천여 명 늘었습니다. 환자들이 밀려들자 노스다코타주에선 무증상 감염 의료진을 현장에 투입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선에선 의료진, 환자 모두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들조차 사실상 중증 환자 치료는 손을 놨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They only get 3 rounds of CPR, which is only 6 minutes. There's out of all the codes that we had there, there's not a single patient that made it. 재봉쇄에 들어간 유럽에선 증가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인데 독일 베를린 거리엔 물대포가 등장했습니다.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가 발사되고 경찰과 몸싸움 끝에 연행되기도 합니다. 마스크 의무화 등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가 가능하게 하원에서 법안 심의에 들어갔는데 개인의 자유 침해라며 항의하는 겁니다. Der Schutz der Gesundheit steht nicht absolut, aber wir haben entschieden, dass der Schutz der Gesundheit in dieser Pandemie ein relativ stärkeres Gewicht bekommt. 지난주 1일 확진자 숫자가 4만 명을 돌파했던 이탈리아에서도 어제는 3만 2천 명 증가로 그 폭이 다소 줄었지만 확진자 100명당 사망률은 세계 3위를 기록하는 등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일본에서도 올 1월 첫 환자 발표 이후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2천 명 넘게 나와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캘리포니아주 학생들의 대면 수업 재개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는 학생들과 교직원 등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재등교 승인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교육부는 앞으로 2주 동안의 감염자 수를 지켜본 뒤 재개방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 재개방을 원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승인해왔습니다.
네, 남가주 지역 렌트비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LA 지역은 지난 2012년 이후 8년 만에 렌트비 인상률이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남가주 지역에서 렌트비 고공행진이 멈췄다. 연방노동통계청은 LA 지역 렌트비 상승세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렌트비 상승률이 1.8%로 상승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렌트비 고공행진이 멈춘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득이 급감한 소득자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렌트비 할인을 통해 세입자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건물주들은 공실률을 높이는 것보다 할인 혜택을 제공해 세입자를 확보하려는 겁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지난해 렌트비 평균 상승률은 5.5%로 나타났습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 지난 10월 캘리포니아주 주택 가격이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협회는 지난달 단독주택 중간 가격이 71만 1,300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60만 5천여 달러보다 17.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대비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가격은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매물 감소로 지난 9월에 비해 거래량은 1%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로써 지난 2005년부터 16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가 새롭게 추가됐고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비판도 담겼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상황 역시 심상치 않은 단계를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313명으로 대규모 재유행의 기로에 서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안산시의 한 학교 수영장입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에게 일부 개방해왔는데 지난 12일 회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계속되는 소규모 집단 감염에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발생은 128명에서 245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 지하사우나 관련 18명, 도봉구 종교시설 관련 17명, 용산구 국군복지단 관련 19명 등 다양한 지역과 시설에서 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 전선도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시 자치구 추적조사 지원팀을 30명에서 190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24시간 이내 신속한 접촉자 조사 및 격리 조치를 오늘부터 서울, 경기, 광주광역시, 그리고 강원 철원군과 전남 목포시 등의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의 불편이 크시겠지만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1.5단계 지역의 기업과 콜센터, 물류센터 등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집단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다음 달 11일까지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서울과 경기, 광주광역시 등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선 한 칸씩 뛰어 앉아야 하고 클럽 같은 유흥시설에선 춤을 출 수도 없습니다. 보도에 강청환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몇 시간 앞둔 어제 저녁 서울 종로 먹자골목입니다. 평소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을 골목이지만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오늘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광주시, 강원도, 철원군입니다. 이 가운데 광주시와 강원도, 철원군은 최근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선제적으로 격상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 실시되는 1.5단계 기간에는 식당과 카페에서 테이블 사이 1m의 거리를 두거나 좌석을 한 칸씩 뛰어 앉아야 합니다. 또 클럽 같은 유흥시설에서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고
노래방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 등의 입장 인원은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되고 집회 시위와 대규모 콘서트, 학술 행사, 축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경기장별 최대 수용 인원의 30%만 입장이 가능한데 내일 고척돔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언제든지 집단 감염이 확산되어 단계가 격상될 위험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시민과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등 당국은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방역수칙 홍보는 물론 현장 점검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네, LA 국제공항에 2개의 신규 터미널이 증축됩니다. 2028년에 열리는 LA 하계올림픽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LA 국제공항에 2개의 신규 터미널이 증축될 예정입니다. 국제공항 측은 오는 2028년 LA에서 개최되는 하계올림픽에 늘어날 항공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빠르면 내년 후반부터 터미널 0과 터미널 9를 건설하는 주요 공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명한 종양학자인 에드워드 김 박사가 시티 오브 호프 오렌지 카운티 수석 의사이자 수석 부사장에 임명됐습니다. 김 박사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로부터 최고의 의사로 선정됐으며 암 전문성을 토대로 오렌지 카운티에서의 팀에서 암 치료 혁신을 주도하고 치료 네트워크와 계획된 얼바인 캠퍼스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LA 총영사관과 한미텍스 포럼이 내일 오후 2시 반부터 코로나19 세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연방정부 코로나 경제 지원, 세제 혜택 등 변경된 세무 신고 절차와 한미 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해 3시간 동안 한국어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오는 29일까지 안전벨트 미착용을 집중 단속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추수 감사절 연휴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달부터 전자석 안전벨트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20주 추가 실업수당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의회는 정규 실업수당 지급기간 26주와 연방 경기부양안으로 추가된 13주를 모두 소진하고도 계속 실업 상태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주정부에서 20주를 더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새 법안은 3가지 실업수당 기존 자격 중 하나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변경됐습니다. 네, 35대 LA 한인회장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제임스 전 한인회 이사가 단독 출마해 사실상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자격 문제로 후보 등록을 못한 한 예비후보는 선거 규정이 독단적이고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마감된 제35대 LA 한인회장 후보자 등록. 출마 예정자 4명 가운데 2명만 서류 등록을 끝냈습니다. 제임스 한 전 LA 한인회 이사와 데이비 최 전 LA 한인회 수석 부회장은 후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 최 전 수석 부회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제임스 한 전 LA 한인회 이사가 단독 후보로 사실상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한인회장 출마 예정자 정찬용 변호사와 조갑재 전 LA 한인축제재단 회장은 이사직 사임에 대한 정관에 의해 실격당했습니다. 심한 해를 끼쳤다든지 또 소송에 관련돼서 그런 문제가 발견되면은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그 부분인데 굉장히 애매하죠. 출마 예정자 2명은 선관위의 일부 선거 규정이 부당하고 독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후보 예정자는 3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오는 금요일까지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의 선거 규정은 이사 사퇴 시한 문제 등 불합리한 선관위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때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위원을 선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LA 한인의 선관위에서 제임스 한 이사장을 퇴임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거 절차를 똑바로 해서 제대로 진행하게 해달라라는 식의 신청이 될 것이고 갑자기 선언해버리면 이제는 선거 무효 소송이 되겠죠.
일각에서는 LA 한인회가 차기 회장으로 원하는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사전 작업을 막는 선제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투자하려는 돈은 8천억 원으로 이렇게 되면 산은이 10.66%의 지분을 확보하며 조원태 회장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됩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돼 특정인의 경영권 방어 용도로 쓰여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은 선친에게 주어진 한미 재개회의 공로패를 대신 수상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이 특혜라는 비판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저는 그냥 산업은행에서 먼저 의향을 물어봤을 때 그냥 할 수 있다고만 얘기했고요.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등 산업은행이 제시한 의무 조항을 언급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맞춰야 되는 그 기준도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한진칼과 투자 합의서를 체결하며 오너가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경영 성과가 미흡할 땐 경영진을 교체하고 산은과 주요 경영 사항을 사전 협의하고 주요 조항을 위반할 땐 위약금 5천억 원 등 7대 의무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산은이 경영권 분쟁에서 조 회장의 우군이 된다는 지적을 의식해 엄격한 의무 조항을 넣은 걸로 풀이됩니다. 조 회장은 아시아나 인력 구조 조정과 복과점에 따른 가격 인상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구조조정은 계획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 고객님들의 그 편의나 가격 인상이나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조 회장 측과 대립해온 사모펀드 KCGI는 윤리경영 약정은 경영권 보장 명분 쌓기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CGI는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보면서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착잡해하고 있습니다. 인수 협상이 결렬될 건 같은데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처리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은행은 현대산업개발의 인수 포기 이후 2달 만에 대한항공에 8천억 원을 지원해 아시아나항공을 넘겼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의 인수 포기 후 4개월째 답보 상태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구조조정은 없다는 약속을 한진 측으로부터 받아냈지만 이스타 직원 600여 명이 정리해고돼도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한 자금은 5조 원이 넘지만 이스타항공은 인수가 진행 중이라고 또 기금 지원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정부 대처의 차이는 대마불사 논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6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다. 대량 해고로 이어지는 점에서 이스타항공과는 또 다르고. 노조 측은 소비자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 문제나 노동자 존중의 관점보다 자본의 논리가 앞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산업은행이 아시아나에 투자한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재벌 대기업을 합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항공업계 관계자는 호남 지역 건설 관련 기업이 최근 이스타항공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해고된 직원과 체불된 임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나 회사 측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도 미지수지만 어쨌든 이번 일로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한 걸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오후 2시쯤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 근무 중인 검사 2명이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부장검사급이 아닌 평검사들이었는데 윤석열 총장 대면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감찰 일정이 담긴 서류를 직접 전달하겠다고 면담을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사들이 가져온 서류엔 오늘 오후 2시 별도의 장소에서 윤 총장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대검은 일방적 통보라 응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대검은 특히 법무부 감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는 감찰 대상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준비 기간도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법무부가 갑작스럽게 평검사 2명을 보내 총장에게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감찰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윤 총장은 어제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미국 검찰과 MOU를 체결하는 등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면 조사에 협조라는 공문을 추가로 발송하는 등 감찰 조사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무부와 대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국 최종 후보를 내지 못하고 위원회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을 바꿔서라도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태세입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시작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의 3차 회의는 6시 반쯤 끝났습니다. 추천위원들은 심사 대상자 10명을 놓고 3차례나 표결했는데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정족수 6명을 넘긴 사람이 없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법무부가 추천한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5표씩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목 추천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을 뺀 다른 위원들이 추가 회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드린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민주당은 회의가 끝난 직후 입장을 내고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 올해 안에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중립성이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뽑으려 한다고 반발하면서 후보 추천위원회를 즉각 속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야가 협상을 통해 추천위 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법 개정에 나서려는 여당과 반발하는 야당의 대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한국 남자 수영의 희망 17살 황선우 선수가 남자 자유형 100m에서 박태환의 한국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여자부에서도 김서영이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선 고등학교 2학년 황선우의 기량은 압도적이었습니다. 100m 자유형 예선에 이어 결승에서도 독주를 펼쳤습니다. 초반부터 치고 나가 갈수록 격차를 벌렸고 2위 선수를 1초 이상 따돌리고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48초 25. 박태환의 한국 기록을 6년 만에 0.17초 경신하자 관중석에선 커다란 함성이 터졌고 자신의 우상을 넘어선 황선우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거리 50m를 제외한 남자 자유형 전 종목을 통틀어 박태환의 기록을 깬 선수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선우는 올림픽 출전 A 기준 기록도 가뿐하게 넘어서며 도쿄올림픽에서 희망을 키웠습니다. 기분이 엄청 좋아서 자동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작년에는 도쿄올림픽 출전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결승까지 진출하는 걸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개인 운영이 주종목인 김서영은 훈련 차원에서 나선 자유형 100m에서 54초 83으로 한국 신기록을 0.03초 차로 경신했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평가전을 마친 뒤 가진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황희찬 선수가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카타르전 직후 실시한 검사에서 황희찬과 함께 스태프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황희찬은 카타르전에 선발 출전해 킥오프 16초 만에 선제골을 넣으며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이번 유럽 원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는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무려 14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35대 LA 한인회장 선거. 결국 단독 출마에 이은 무투표 당선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출마를 예정했던 예비후보 1명은 선관위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려 4명의 연방 하원의원을 배출한 한인사회인데 정작 우리끼리는 멋지고 공정한 선거 한번 치르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이브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